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지만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어 파면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기각 의견과 함께 임명 의무가 있는 건 역시 맞지만 총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던 기각 의견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면할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면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 측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재는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말을 지나 아직도 꺼지지 않고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먼저 경남 연결하겠습니다. 자, 하동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이재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등성이 곳곳에 선명한 불띠가 보이고 희뿌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정오쯤 왔을 땐 불길이 잡히는 듯 했는데 오후부터 강해진 바람 탓에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산불 진화헬기가 모두 철수하고 현재는 진화대원과 진화차 등 육상 장비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인력 2,400여 명과 헬기 39대까지 동원해 오늘 중으로 주불을 잡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티가 바람을 타고 곳곳에 날리면서 하동까지 불이 번져 주불을 잡진 못했습니다. 오늘 산 정상 쪽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6m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는데요. 일부 현장에선 안전 문제로 진화 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사도 30도에 가까운 산 정상은 진화대원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워 당국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 집중했는데 해가 지면서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553헥타르로 53km에 이르는 산불 구간 가운데 꺼야 할 불의 길이는 산청이 3km, 하동이 5km로 모두 8km입니다. 현재까지 산청과 하동 주민 1,10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 대피소 19곳에 머물고 있고 주택과 암자를 비롯해 57곳이 불에 탔습니다. 산청 신천초등학교와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와 덕산고등학교 등 4개 학교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휴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동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북 상황도 심각합니다. 오후 들어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기야 안동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에 대해서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경북 의성 연결하겠습니다. 이도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은 조금 전 급히 자리를 옮긴 의성 산불 지휘소입니다. 의성 산불은 오후 들어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크게 확산됐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엔 남평면에 있던 기존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도 대피 명령이 떨어져 이곳 의성 읍으로 옮겼습니다. 의성 산불은 사흘째 진행 중인데요. 낮 동안 진화 헬기 57대가 투입돼 진화율이 한때 70%까지 올라갔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며 저녁 6시 기준 진화율은 60%로 다시 내려간 상황입니다. 특히 오후 한때 초속 15m의 강풍까지 예보되며 산불을 진화 중인 대원들에게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정도입니다. 결국 산불은 바람을 타고 오후 4시쯤 의성군을 넘어 안동시 기란면의 산까지 옮겨 붙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산 영덕고속도로의 간이 휴게소인 점곡 휴게소도 모두 불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동시는 산불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4개면 10개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 1,1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고요. 의성군도 산불 인근 마을에 추가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두 지역의 대피 인원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전 정부가 의성군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아직 불이 살아있는 화선 길이도 66km로 크게 늘어나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배 가까운 8,400헥타르까지 확대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밤샘 진화 작업에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에서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복수의 군 관계자들 진술을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당시 합참 결심 지원실을 찾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했다고 공수처에 진술한 겁니다. 이 간부는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옆에서 상황을 보며 비화폰 단체 대화망에 전파한 내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단체 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묻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될 걸 우려해 삭제했다며 대화방에서 오간 윤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와 비슷한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모종의 보고를 접한 뒤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한 걸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잡으라는 말은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은 제2의 계엄 선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진술 경위가 분명치 않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조사에서 확인된 윤 대통령 발언은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사령관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를 논의한 3자 회동 직전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접한 복수의 군 관계자 증언이 쏟아지면서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만 남았다며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헌재 판단은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총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결정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집회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시민들은 명백한 위헌 행위를 바로잡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면서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로 참여하는 건데요. 지연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각 소식을 듣고 실내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는데도 오늘도 모른 척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께서는 다시 복귀하셨으니까 즉각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의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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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헌재 결정이 늦어지자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내일 오후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상정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농민들은 당초 지난해 남태령 시위와 같이 트랙터와 화물차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 금지 통보에 이어 법원도 오늘 저녁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럭 20대의 행진은 허용했습니다. 전농은 일단 예정대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막아설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나올 때까지 집회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광화문에서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은 사흘 뒤 목요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